국민들 마음이 당장 바꿔, 어? 바꿔줘 이런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재보궐선거도 뭐 어떤 인물에 대한 뭐 이 호불호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 정권에다 반드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꿔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큰 과정, 큰 여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뭐 전면에 나서는 법도 있고 뒤에서 조용히 돕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보면 내가 뭘 하고 내 욕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성원 전부가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신 거라기보다는 그래 좀 잘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뭐 할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하고 또 당이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플랫폼이 돼서 뭐 안철수, 윤석열, 뭐 우리 당 밖에 있는 인사들이 다 들어와서 용광로처럼 당 안에서 녹여서 우리가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내가 뭐 할게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역할. 김종인 역할은요, 예, 앞에 나서는 것부터 뒤에 숨어 있는 것까지 아주 전부 다. 다양합니다. 예, 네. 예, 예. 지원 유세 때 네. 보궐선거 때 이제 그거 얘기 또 안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궐선거요. 예, 예. 마음은 좀 쓰라렸어요. 그죠? 예. 저 우리 자리에 솔직히 저 말하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 당연히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저 안철수 후보랑 저랑, 안철수 대표랑 제가, 이제, 아유, 유세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그, 위에서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는 조크를 했어요. 저한테, 마스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둘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좀 뭐 다 약간 속쓰린 게 있었죠. 근데 뭐, 뭐 사실은 이제 뭐 룰 싸움을 세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뭐 안심번호 받아서 제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가 절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키는 건 사실은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표집이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지지를 절반하니까 중도까지 이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저는 또 의미를 가진다면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면서 이 서울시장 경선을 통해서 또 많은 뭐 2030들도 우리 당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그 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아마 SNS에서 쓰라리지만 왈가왈부하진 않겠다. 뭐 예. 이 다 지나간 일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지나갔으니까 않다. 하는 거죠, 뭐. 뭐 그래서 제가 늘 선당구사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손해 많이 보더라고요. 음. 근데 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 정도 하죠. 뭐. 네.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당의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우리 후보가 결정되는 일은 앞으로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도 여론조사를 포함해도 한국당 우리 국민의힘이죠. 한국당 미래통합당 세 번째 나오네요. 국민의힘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예, 줄임말이 예. 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예. 네. 구독자 질문입니다. 예.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구구단체들과는 연대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보니까 그 나연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합리적 온건 보수. 예, 이런 이미지가 그 조국 사태 때 이제 광화문 집회에 태극기 부대랑 이제 같이 하시면서
그런 이미지가 좀 상처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 느낌 같은데요. 조국 사태 때는 태극기 부대만 나오지 않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거든요. 거기에는 광화문에 나가는 게 맞았었고요. 저는 소위 뭐 우리가 좀 너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의 무대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무대에 쓴 적은 없는데요. 사실은 그 이렇게 태극기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일부 과격하게 보이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충정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는데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당이 좀 제대로 일을 하면 이게 다 흡수되고 하지 어떤 별개의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광화문 가서 좀 외치시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자연스레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뭐 장외에서만 외치시는 분들이 자연스레 이렇게 같이 뭐 흡수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승리 요인 중 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승리 요인 중 하나가 유세장에 태극기 부대가 안 보였다. 예. 그 다음에 뭐 젊은 세대 많이 나왔다. 뭐 좀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이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은 그 태극기 부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정 부분 그 당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서요. 태극기 부대도 굉장히 달라요. 다양해요. 저는 그분들이 안 오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태극기를 안 들고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해요. 그래서 너무 뭐 이제 그분들을 막 우리가 업구하고 그분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이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떠드실 분은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무조건 폄훼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레 흡수되고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소멸될 것이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사실 얘기하면 또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소멸이라는 같이 하기 말씀 때문에. 어렵겠죠. 예.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사리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말씀이 좀 지나치셨죠. 뭐 국민의힘엔 다시는 안 간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예. 뭐 제가 이렇게 뭐 웬만하면 흉 안 보는데요. 조금 말씀이 지나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당이라는 게 뭐 저 전당대회를 하든 뭐 원내대표를 뽑든 뭐 시끄럽잖아요. 좀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더 잘해라 이런 뜻으로 하신 거라고 우리가 선회해도 될까요? 나 의원님한테 제기됐던 그 네거티브 의혹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한둘이 아니라서 다 얘기했어요. 뭐 가슴 아픈 게 한둘이야죠. 13개였나요? 가장 최근에는 예, 예. 13개의 고발을 당했죠. 예. 사실은 작년 가을에 저 고생 좀 했어요. 뭐 이 정권의 저 핵심에서 나경원 무조건 기소하라고. 그래서 뭐 저 잘 안 알려졌지만 사실은 수도 없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일부는 기각이 되고 대부분은 기각이 됐죠. 일부가 막 발부되고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정말 아래 이렇게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기소합니까? 기소할 게 없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계속 기소하라 그래서 아주 수사하는 검사들이 곤욕을 치르다가 검찰 내 분위기가 한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했을 때 그때 뭐 일반 평검사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계기로
그래도 무혐의 결정이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13개 다 고발 전부 다 네. 무혐의로 다 끝나신 거죠? 뭐 원정 출산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 재판 출석하시는 건 하나는 있죠. 아, 그거는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재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2019년 원내대표를 제가 할 때 사실은 지금 문재인 표 공수처법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아마 다 보시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 조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게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식 공수처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터무니없는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제 이 뭐 문재인식 공수처가 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총장도 지금 이성윤 검찰총장 시키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많은 예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는 노력 과정에서 나온 그 패스트 트랙을 막는 그 과정이 이제 기소됐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아니 빠루 들고 오는 민주당에 저희는 맨몸으로 막았는데 어느새 빠루 든 나경원이 됐더라고요. 그 사진 유명하죠? 아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빠루를 이렇게 딱 들고 계신. 아니 예. 빠루를 들고 저희한테 위협을 가한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 압수해서 이게 어제 들고 온 빠루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당직자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빠루를 들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빠루를 들고 오는 민주당의 맨몸으로 맞선 것이 저입니다. 빠루는 좀 일본식 표현이라서 뭐 쇠지렛대. 맞아요. 예. 빠루라고 얘기하면 또 친일파라 그러죠. 예, 예, 예. 쇠지렛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총선 때까지 원내대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규정을 굉장히 납득할 수 없게 해석을 해서 제 임기를 종료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마 그런 어떤 황교안 대표식 투쟁이나 정치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게 그런 의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단호하게 투쟁할 땐 투쟁해야 되지만 또 협상해야 될 땐 협상을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 노선과 전략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 당시 이제 이 투톱 자유한국당의 투톱 사이에 노선과 전략의 차이는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그 갈등이 표출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의 이제 그 종료로 그렇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총선 때는 원내대표가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총선 때까지 제가 다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 사실 총선 실패 우리가 원인을 쫙 하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국난이 왔고 그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자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잘못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공천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우리 호떡 공천이라고 말하대요.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이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확 깨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뭐 몇 가지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지만 그땐 제가 원내대표 아니었는데 끝까지 제가 원내대표였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대권 주자들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요 지금. 예. 뭐 언제 몇 분 계시죠? 유승민, 예, 뭐 원희룡 지사, 예, 또 누가 더 나오시려고 그러시나? 네. 결국은 외부 수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번에는 예, 사실은 서울시장 보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저는 진짜 진보 정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바꿔달라는 게 가장 큰 국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도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정말
밖에 있는 후보들. 안철수 대표는 뭐 대권에 나가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처럼 다단계 경선을 할지 원샷 경선을 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 당이 그래서 건전한 플랫폼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하다 할 수 있어 이런 걱정들을 뭐 반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검찰총장으로 나와서 대답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정치적 DNA가 탁월한 거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그 답변한 내용들이 다 그래요. 시원해요. 뭐 50 넘어서 장가 갔는데 그럼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이 표현들이요. 굉장히 예. 정치인 거의 반정치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DNA가 충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권 도전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끝나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